삼시생 제니입니다. 구시생 여러분, 벌써 10번째 영상이 되었어요. 기특하죠? 아직 유튜브 꿈나무가 갈 길이 멀습니다. 제가 차도 부시고 지금 캠핑카도 만들고 있고 또 이케아도 지금 주문도 받고 홈쇼핑도 하고 뭐 말도 타고 정말 많은 것들 다양하게 했지만 삼시생 30대 CEO가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게 약간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지금 일하는 이 사무실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구시생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창업을 일단 시작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또 경험들을 하다 보니 강의도 좀 나가고 멘토링도 좀 나가게 되면서 많은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받았던 5가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븐 잡스 책에서 보면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는 사람만큼 행운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이 작은 아이가 안고 있는 그 까만 색깔 보이시죠?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확 안을 수가 없거든요. 염소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요. 근데 이렇게 해맑게 울고 있는 게 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 사진처럼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정말 친구이자 자연 속에서 정말 하루 온종일을 보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하다가 그 가방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시골에서 지냈지만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원단, 키티 원단을 떼다가 가방도 만들고 원피스까지 만들어 입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시험 공부하는데도 혼자 마네킹 놓고 바느질 하다가 또 딴짓 하다가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학교 애들한테 학술제 때 우리는 30명 전원이 패션쇼를 하자. 그래서 다들 막 아이돌 댄스 할 때 저는 학교 학생들 우리 반 친구들이랑 패션쇼를 해서 그 학술제에 1등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패션에 빠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진학을 그렇게 했고 또 원래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서 자연스럽게 먼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저는 뭐 1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좋으니까가 아니고 정말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봐서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재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좀 도전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내가 나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뭘 해보면 너 나한테 투자해 그럼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돈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벌은 돈, 내가 모은 돈으로 무언가 나한테 요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요 정도는 없어지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 보면 돈을 모아서 가듯이 창업이나 어떤 나의 과감한 도전도 꾸준히 돈을 모아놓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칠공주의 막내딸 어마어마하죠.
칠공제 막내딸로 태어나서 언니들이 거의 다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좀 뒷받침을 해주기에는 마지막에 있는 막내까지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서 미술학원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실에서 이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쓰면서 온 적이 있어요. 왜 나는 그걸 못하지? 근데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안 되면 못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닫고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띠리릭 띠리릭 띡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4년 근로장학생으로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좀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거기에 재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도 못 갔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했었는데 돈을 어떻게 모으지? 그래서 모은 게 대학교 때 300만 원을 모았어요. 아주 든든한 돈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난 이걸 쓸 거야 라는 되게 안심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모으는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는 온라인 쇼핑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쇼핑몰을 했습니다. 과감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중고 카메라를 사고 거기에 재료도 사고 하면서 정말 300만 원으로 알차게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창업 경험이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좀 두려움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창업비를 그렇게 벌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요, 26살. 그러니까 26살 이제 중반 됐을 때 제가 취업도 안 한 상태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편집샵에서 물건을 이제 제가 보내면, 그거 팔리면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거의 팔리는 건 많이 없었고, 또 만들려면 돈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장에 1,000원, 잔고 1,000원이 있었고 월세를 벌어야 돼서 어떻게 됐냐면 1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작업을 했는데 오전 시간이 비니까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6시 반부터 1시까지 일을 하면 딱 월세를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매일 새벽 쉬지 않고 가서 빵집에서 일을 해서 월세를 벌고 작업실에서는 또 그 지원금이 그 정부에서 디자이너들한테 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 또 사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해맑죠.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주는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는데 그때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서 막걸리를 한 2잔 먹고 이렇게 와 서울에 정말 내가 머무를 곳이 이렇게 없나? 그때는 정말 제가 집도 없었고 지낼 곳도 없어서 정말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또 이제 그걸 어떻게 버텼냐. 또 여기 짜잔. 제가 일기를 2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쓴 일기를 정말 매일 이사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잘 보관해서 왔는데 일기를 쓰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었고 제가 요즘 일기 전도사예요. 저희 어머니도 일기장이 떨어지면 제가 노트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제주도를 갔을 때도 거기에서 있는 분한테 제가 일기를 정말 추천해드렸고 내가 바보 같은 과거를 계속 잊으려고만 하는데 그 과거에 썼던 기록들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남자친구랑 이제 이별된 것만 생각하고 그 나쁜 짓기라고 하는데 나중 돼서 그 전에 정말 좋았던 일기를 보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저한테 너무 예쁜 추억이었거든요. 그런 좋은 추억 혹은 또 힘들었던 과정을 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그 시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술 먹고 혹은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냥 날려버려서 사실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고, 일기장에 정말 나의 추억이나 생각을 기록을 해놓으면 정말 위로가 되는, 다른 사람은 나를 위로를 못 해주지만 정말 내 스스로가 위로받는 게 저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정말 제대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원도 좀 열 몇 명 있고 뭐 회장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엄청 많이 뭐 나가고 하니까 그만큼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이 시기만 사실 봐도 회사를 유지하고 사실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아직 마련한 집도 없고, 제가 뭔가 모아놓은 그런 것도 많지가 않은 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사실 했기 때문에 제가 모으거나 어떤 여유를 아직 느껴보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와르르 돈이 쏟아지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돈보다는 시간, 그 다음에 제 경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30대 CEO 생존하는 법, 이게 아직까지 30대까지는 제가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바람으로 30대 CEO 생존법을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캠핑카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캠핑카는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게 아무래도 디자이너도 하고 CEO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못해요. CEO의 역할도 사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지쳤고 되게 힘들어서 작년에 그때 번아웃이 왔다고 했을 때도 나는 도대체 CEO를 해야 돼, 디자이너를 해야 돼, 뭐 둘 가지도 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여행하고 또 캠핑카의 작업실을 만든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한테는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볼 수 있는 도전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드라마를 하나 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일정들이 좀 많이 지나고 저는 돈을 벌어서 꼭 갖고 싶은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면 정말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글도 쓰고 싶고, 저는 뭐 수필도 쓰기도 하고 일기장을 쓰면서 다양한 글의 형태로 글을 많이 남기는데, 여행을 하면서 정말 작업도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제 아주 소망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시생에 나오는 캠핑카가 정말 제대로 완성되길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시생 여러분,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10화 이상, 11화부터는 중간중간에 선물을 팡팡 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놓치지 마시고 삼시생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시생 여러분, 11회 때 또 만나겠습니다.